안녕하세요. 취미로 다큐 따사입니다. 2024년 12월 3일 계엄령 선포라는 초유의 사태 이후 우리는 시내에 들이닥친 이 계엄군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뉴스로 보고 있습니다.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된 많은 계엄군들, 12월 3일 밤 서울 시내 한복판에 등장한 장갑차, 국회 창문을 깨고 들어간 특수부대를 보며 우리는 공포를 느낌과 동시에 혼란스러워하며 주저하는 우리나라 청년들의 모습에 가슴 아파했습니다. 계엄 선포와 함께 아들에게 전화를 해서 목숨을 지키고 시민들을 해치지 말라고 당부하는 한 아버지의 통화가 SNS에 퍼지기도 했죠. 당시 촬영된 영상들을 보면 시민들과 충돌하는 과정에서 시민을 끌어안는 군인, 철수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인사하는 군인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계엄군 중 일부가 명령 이행을 사실상 거부하고 외부 장소에 대기하거나 주변을 배회하는 등 계엄에 적극 가담하는 것을 피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그들은 투입 전 유서 작성을 지시받았고 체열까지 했으며 계엄 해제 이후에는 군이 그들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2주간 외출을 막았다는 군인권센터의 폭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상황을 보며 1980년 5월의 광주를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그 당시 너무나도 잔인하게 광주 시민들을 진압했던 군인들, 그 현장에 있었던 가해자이자 한편으로는 피해자일 수도 있는 이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오늘은 1980년 5월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들의 목소리를 담은 방송 다큐멘터리 2편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광주 KBS에서 2021년과 2022년에 5.18 특집 다큐로 공개했던 나는 계엄군이었다와 삼공수 42년 만의 증언록입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계엄군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기 시작하면서 당시 계엄군 일부의 증언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요. 이를 통해 오늘 소개해드릴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위원회의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1980년 광주에 계엄군으로 동원된 부대는 특전사 제3공수 특전여단, 제7공수 특전여단, 제11공수 특전여단의 10개 대대와 제24단의 9개 대대, 전투병과 교육사령부 28개 대대로 총 47개 대대에 2317명이 투입되었다고 합니다. 위원회는 조사 활동 기간 중 당시 신군부 주요 인물, 계엄사령부 지휘부, 현장 지휘관을 비롯하여 시위 진압 현장에 직접 투입되었던 사병 약 2,800명을 접촉했고 이 중 344명의 실질적인 진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 위원회가 접촉한 인물의 절반 이상이 당시 진압작전을 실질적으로 주도했던 제3, 7, 11 공수여단 소속 계엄군이었다고 나오는데요. 오늘 살펴볼 다큐멘터리 나는 계엄군이었다에는 11 공수여단 소속이었던 최병무님의 증언이 3공수 42년 만의 증언록에는 제목에도 나오듯 3공수여단 소속이었던 계엄군의 집단 증언이 나옵니다. 이 영상의 경우 5.18 계엄군이 한 최초의 집단 증언인 만큼 큰 의미를 갖는 자료입니다. 이 3공수여단의 경우 12.12 군사 반란 때도 투입된 대대라고 하는데요. 당시 3공수 여단장은 최세창이었습니다. 최세창은 서울의 봄에서 배우 김성호님이 맡은 제4공수 특전여단장 김창세 준장의 모티브가 된 인물입니다. 그는 전두환 정부, 노태우 정부에서 합동참모의장, 국방부 장관을 역임한 전두환의 직계 하나회 멤버로 알려져 있죠. 광주역 집단 발포 현장에 있던 계엄군들은 최세창 장군의 발포 명령에 따라 집단 발포가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당시 최세창을 가까이에서 보좌하던 최명용님의 증언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재진이 접촉한 최세창은 이를 전면 부인하죠. 나는 발포 명령 내린 적이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말하기도 싫고, 그러니까 뭐 조사할 일 있으면 조사를 하든지 마음대로 하시오. 그만하시오 이제. 장관님. 안매장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증언이 나와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안매장 추정지를 발굴 조사하지만 결국 유골을 찾지 못합니다. 또 다른 다큐멘터리 나는 계엄군이었다에는 11공수여단이 저지른 주남마을 버스 총격 사건이 나오는데요. 주남마을 버스 총격 사건은 광주에서 화순으로 향하던 미니버스에 계엄군들이 총격을 가해서 민간인들이 학살당한 사건입니다. 11공수여단 소속이었던 최병무님은 당시 미니버스에 생존해 있던 여학생을 발견해 버스에서 데리고 나왔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래, 한 명 살았다고 막 다음 주에 데리고 내려갔더니 일부 막 부대원들 중에 뭐 내보고
야, 사치기 부지 왜 데리고 내려왔나면 그 소리까지 내가 들었거든요. 야, 이거 큰일 났, 이게 잘못되면 이 친구도 죽을 수도 있겠구나. 오랜 시간 당시 광주와 관련해서는 보지 않고 지내온 최병무님은 이 주남마을 사건의 유일한 생존자인 여학생이 청문회에 나온 영상을 보고 안도합니다. 그렇게 최병무님은 41년 만에 자신의 과거를 고백하고 살아남은 여학생을 만나러 광주에 갑니다. 하지만 유일한 생존자였던 홍금숙 씨가 자신이 발견했던 그 여학생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는데요. 그 여학생도 죽은 것 같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한 명 살은 줄 알았거든요. 미안합니다. 기껏 한 명 살인한테만 그것도 죽. 5.18 조사위 조사 결과에 의하면 1980년 5월 18일에서 5월 27일 사이에 광주와 그 인근 지역에서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한 민간인은 166명, 당시 입은 부상이 직간접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는 113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망이 확실하지만 현재까지 그 신원을 확인하지 못한 행방불명자가 73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두 다큐멘터리의 증언자들은 모두 다른 동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묻자 실종자들을 언급합니다. 지금 실종자들이 너무 많더라고. 제발 우리 부대원들은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으니까 그 한마디만 좀 해주면. 진짜 5.18 하려면요, 딴 거 아니야. 원래 한 사람이라도 시신을 유골을 찾아가지고 가족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이거의 광주 시민의 명예회복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봤을 때. 그래도 명식이 특전사 아닙니까? 특전 요원답게 나섭시다. 두 다큐멘터리에는 오랜 시간 당시의 기억으로 고통스럽게 살아온 계엄군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신들이 죄 없는 시민들을 죽인 계엄군이었다는 죄책감으로 숨어서 홀로 고통을 견뎌내고 있는 가해자 편에 서 있던 청년들. 왜 해필이면 내가 그 당시에 그 부대에 있었고 또 우리 부대가 왜 거리 갔는가 하는 그런 걸 좀 억울하지. 다른 사람이 갔으면 내가 그런 경우도 안 겪었을 끼고 그래 이 감정을 아마 평생 갖고 가지도 못하겠지. 국방의 의무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대에 갔던 청년들은 전두환 신군부의 욕심에 이용당하여 씻을 수 없는 죄책감과 상처를 가지고 사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오래도록 고통 속에 숨어 지내던 분들의 쉽지 않았을 증언에 희망과 감사함을 느끼게 되면서 또다시 시대의 희생자가 될 수도 있었던 지금의 청년들이 떠오릅니다. 12.3 내란 처벌에 대한 뉴스 인터뷰 중 한 법학자가 이중 단순 가담, 그러니까 현장에 투입된 군인들에 대한 처벌이 5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라는 언급을 했는데요. 나라를 위해 젊음을 바치고 있는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 형제, 친구인 청년들이 왜 또 이렇게 내란 범죄를 꾀한 이들에 의해 비극에 직면해야 하나. 권력을 향한 욕심으로 가장 힘없는, 항명하기 어려운 구조의 젊은이들을 총알바지로,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사실에 분노하게 됩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군을 이렇게 악용한다면 누가 자신을 자랑스러운 군인으로 생각하고 누가 마음 놓고 가족을 군에 보내며 또 누가 우리나라가 안전한 국가라고 믿을 수 있을까요? 1980년 5월의 광주, 여전히 많은 이들이 상처 속에 살고 있는 비극이지만 이분들의 희생으로 우리나라는 민주화를 이루었고 이날의 비극은 5.18 민주화 운동이라는 역사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이러한 역사가 있기에 우리는 계엄 선포를 보고 이를 막아야겠다며 여의도로 향하고 군인들은 소극적으로라도 이를 거부하고 또 이 추운 겨울에 거리로 나가는 것이겠죠. 피해자도, 가해자 편에 서야 했던 피해자도 여전히 아픔 속에 있는데 책임져야 할 이들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지금 또다시 이러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인들이, 그리고 군인이었던 이들이 스스로를 자랑스러운 군인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역사를 그리고 민주주의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오늘의 다큐멘터리는 당시 계엄군이 어떤 일을 했는지 계엄군이었던 이들의 입을 통해 들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지금은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조명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가 알지 못했던 5월의 광주 상황을 알 수 있고 또 목소리를 낸 이들의 용기와 속상하다. 내가 키웠으면 좋겠다. 그래, 그 사람은 이야기해줬어. 아니지만 정말 저도 감사하고요. 아니, 진짜 고맙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감사해요. 조금 마음을 오빠를. 죄책감 갖지 마시고 마음을 좀 이제 편히 좀 내려놓으세요. 상처받은 이들이 서로를 치유하려는 모습을 통해 우리 민주주의의 또 다른 희망을 보게 되는 작품이니 꼭 한번 찾아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악행에 대한 고백은 선행의 시작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통 속에 살아온 당시의 청년들은 이제 60을 넘은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내놓으면서 스스로 치유되고 또 피해자들을 치유할 수 있는, 그렇게 더 나아갈 수 있는 세상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게 되는 다큐멘터리 5.18 특집 다큐 나는 계엄군이었다와 삼공수 42년 만의 증언록이었습니다. 오늘의 다큐멘터리 2편은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